긴 머리, 순서는 긴 머리하고 숏컷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나누면 이래요. 긴 머리는 무조건 정중선을 나눠서 뒤에서부터 커트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사이드에서부터서 진행하면은 경험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그 떨어지는 선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알고 난 뒤에 사이드에서부터 진행하면 커트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데 왜서 뒤에서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귀 뒷바퀴 이 이어 투 이어 이 부분이 다 파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걸 계산하지 않고 들어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즉 오른쪽이 많이 짧게 될 수 있고 왼쪽이 좀 길어져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 우리 오른손을 쥐어 잡으니까 오른쪽에서는 편해요. 근데 옆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은 내 손이 꺾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오른쪽이 좀 파여져요. 그런 길이가 짝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안전하게 들어가서 다시 마무리된 상태에서 커트를 다 하고 난 뒤에 오른쪽이 길다? 더 잘라주고 왼쪽이 좀 짧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대비해가서 2cm 정도 좀 더 길구나. 고객님 여기를 좀 더 잘라줄게요. 그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걸 겁을 먹지 말고 여기는 길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드라이 커트를 할 때 막 드라이럴 커트를 해서 이 부분이 길어졌네. 그 8가지 방향성을 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짧게 할 것인가를 알고 그 부분을 잘라주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저는 많이 당황했어요. 한쪽은 짧은데 이쪽은 길어진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숏컷. 귀 보이시죠? 요 뼈라죠. 요 위에. 귀 요 중간선 윗부분부터는 옆에서 사이드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가 훨씬,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훨씬 속도도 빠르고 라인선이 훨씬 깨끗해요. 그 원인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상이 여기 좀 튀어나오고 여기가 죽은 사람들은 그 원형 라인이, 이 뒷부분이 라운드 라인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두상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또 죽어 있어요. 그럼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가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좀 묻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와 여기가 면이 생기다 보니 여기 코너가 있어서 또 뭉쳐버려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어 투 이어 커트를 할 때 다시 대각으로 잡고 다시 그 라인을 한번 굴려줘야 돼요. 그 귀찮음이 싫어서 사이드에서 한 번에 다이아곤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몇 차이점. 요걸로 긴 머리는 요 부분이 뭉쳐버려요. 그리고 숏컷 사이드로 바로 진행하면은 요 부분을 한 번에 때리다 보니 요 부분을 한 번에 커트를 하니 이 부분이 뭉쳐지지 않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숏컷은 사이드에서부터 커트하는 게 훨씬 빨라요. 도움이 되는가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근데 멍 때려서 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반응이 없어서. 손님들에서 아마 다들 그래요? 멍 때려 주무시는 것 같아. 네. 괜찮아요? 몇 년 차죠 지금? 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네? 한 달 됐어요. 커트에서 그리고 시작점을 알았으면은 들어올리는 각도와 빗질하는 각도가 있어요. 들어올리는 각도. 들어올리는 각도와 빗질하는 각도는, 들어올리는 각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티컬, 그리고 호리존탈, 그리고 다이아고널. 얘네들이 바로 들어올리는 각도예요. 그 들어올리는 각도인데 얘네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들어올리는 각도 먼저 호리존탈을 보면은 얘는 층이 거의 무거운 층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아가씨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커트선이에요. 일자 머리를 할 때, 얘는 일자 머리를 할 때 참 좋아. 무거운 커트를 하고 싶으면 호리존탈이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버티컬보다 호리존탈에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무게선이 확확 줘가지고 숱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내가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부분이 짧아지고 이 부분이 가위밥이라죠. 일명 연결이 가위밥이 난 거는 연결이 안 돼서 가위밥이 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빗질에 의해서 빗질과 방향성을 잘못 끌어서 그 가위밥이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모 커트 무서워하시죠? 직모 커트도 그 빗질과 각도를 다 잡고 커트를 하면 머리가 뜨지 않아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직모 커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럼 말총머리처럼 뜨는 머리 말고요.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길이를 가지고 놀면서 머리가 덜 뜨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위에서 커트를 해도 여기서 디스커넥션이 빵빵빵빵 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감이 덮여져서 뭔가 커트를 했는데 뚜껑 머리가 나온 것 같아. 거기다 그냥 숱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호리존탈 단점은 디스커넥션 돼서 가위밥이 많이 생겨요. 숱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호리존탈 커트는 참 나빠요. 근데 비달사순이나 영구 토니엠가처럼 1cm에서 1.5cm를 이렇게 떠서 커트를 하면 얘네들 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천천히 이렇게 점점 올라가니까, 그리고 패턴의 양이 적다 보니까 뚜껑 머리가 전혀 안 나요.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커트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호리존탈, 그리고 다이아고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살롱에서 버버 커트.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커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국어는 좀 다이아고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이아고널에도 장점이 있어요. 얘 장점은 라운드를 만드는 거는 최고예요. 라운드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다이아고널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얘 단점은 뭐냐면은 윗부분에 있는 다이아고널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요 윗부분에 있는 커트선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내가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떨어지는 선은 내가 예측이 안 돼요. 왜? 이 부분이 사선으로 떨어지다 보니 어떻게 나올 줄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뚜껑머리 디스커넥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이 훨씬 둔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부분만 가볍게 치고 이 부분이 낙하하면서 무게선이 여기서 확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해결을 잘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무게감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아까 이 앞부분에 이 부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쓰기는 참 좋은데, 그걸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 걸 알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 다이아고널도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패턴은 버티컬이에요. 제가 메인으로 거의 잡아요. 버티컬은 한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커트는 버티컬이 80이에요. 이 버티컬의 장점은 커트선이 가위밥이 절대로 안 나요. 직모 커트를 해도 머리가 절대로 가위밥이 안 나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은 자세가 너무 어려워요. 얘네들은 버티컬 들어서 나의 몸과 손이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나는 직선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은 다이아고널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동영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버티컬로 인식을 했는데 옆에서 본 사람은 다이아고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커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들어올리는 각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커트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제 패턴은 버티컬이 80이고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이 10%씩해서 100%로 잡는 거예요. 제 메인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디자이너 다이아고널 저 커튼이 이쁘다 해서 내가 다이아고널 절대로 따지 않아요. 나는 버티컬로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커트가 호리존탈로 커트를 잘랐다? 나는 호리존탈을 안 자르고 나는 버티컬로 잘라요. 그게 바로 색깔이고 그게 바로 내가 쓰는 패턴이에요. 디자이너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확고하게 하겠으면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자기만의 틀이 나와요. 내가 어느 거 설정을 하겠는가, 그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커트 무게량이 다 달라요. 점점 올라가면서 가볍죠. 내려가면서 점점 무거운 거예요. 세 개 중에서 커트 당기는 방향을 골라줘야 돼요. 자, 그럼 들어올리는 각도를 알았으면은 빗질하는 각도가 있어요. 빗질하는 각도는 온 베이스 있고 사이드 베이스 있고 오프 베이스가 있어요. 온 베이스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중앙에 있는 선이 움직이지 않고 90도로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는 어때요? 요 중앙에 있는 선이 요 양짝편에 마음대로 치우쳐줄 수 있어요. 요런 커트도 되고 요 선이 이 링 안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사이드 베이스예요. 그리고 오프 베이스는 어때요? 요 선이 360도 마음대로 돌아가요. 커트에서는 오프 베이스는 360도 마음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쪽은 쇼컷을 자르는데 한쪽은 머리는 이만큼 길어진다. 오프 베이스로 다 해서 이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해서 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락하니까 이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360도 다 돌아가잖아요. 커트에서 제일 쉽고 빨리 알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온베이스로 커트를 하면은 라운드가 나와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져요. 모든 머리를 내 몸이 돌아가면은 라운드가 나오고, 내가 앞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로 앞쪽으로 한 펜을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은 요 떨어지는 선이 조금 더 U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요 꼭지점이 좀 더 튀어나와요. 그리고 모든 머리를 내가 앞쪽으로 귀 이어 투 이어 라인 정중선에서 기준해서 모든 머리를 귀 중심에 맞춰서 모든 머리를 당겨서 커트를 하면 어때요? 요런 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라인에 따라서 내가 뒤통수를 살리고 싶냐, 뒤통수를 죽이고 싶냐, 볼륨을 살리고 싶냐, 죽이고 싶냐에 따라서 커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뒤에는 어때요? 뒤에도 온베이스로 길이를 잡고, 여기서 뒤에는 온베이스가 없어요. 뒤에는 머리가 앞쪽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앞쪽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쪽은 온베이스가 없어요. 사이드 한 펜을 뒤로 사이드 베이스를 하면 얘네들이 이어 투 이어 라인에 공중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일자가 나오고요. 낙하할 때는 살짝 앞쪽이 길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버브 커트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파이기 싫어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하거나 오프 베이스 커트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그리고 내가 앞쪽을 더 많이 길고 싶고 길어지고 하기 싶다면 모든 머리를 정중선에 당겨와서 커트를 하면 어때요? 깊은 컨케이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짧게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의 차이점이에요. 원리는 그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자, 들어올리는 각도와 온베이스를 알았으면 두상에도 위험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커트를 하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두상의 위험 지역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 파여진 부분. 뒷부분은 우리가 커트를 잘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이 연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멘붕이잖아요. 이 머리하고 이 머리를 내가 과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요게 가장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네이프 코너 여기 다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숙여보고 일자로 원렌스를 잘랐는데 일자로 잘 잘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옮겼으면 뒤에 이 네이프 코너가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요. 이 부분. 그리고 또 구렛나루 어때요? 구렛나루도 머리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원렌스를 잘랐는데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요. 그거 잘라줘야지. 이쁜 커트는 그런 거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요 템플 우리가 레이어를 앞쪽으로 이렇게 쳤는데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요 부분을 잘라주면 요 라인이 쉐입이 훨씬 이쁜데 요것 때문에 튀어나와서 머리가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 파여집 여기 또 파여졌어요. 여기 두상이 여기 관자놀이에서 정중선이 여기가 홈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위험지역. 그리고 정중선도 튀어나왔잖아요. 이 앞부분이 튀어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위험지역이라서 우리가 앞머리를 M자이신 분들은 이 앞에 머리가 좀 확실하게 좀 튀어나와요. 그 부분과 이 옆머리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중앙에는 무겁고 양쪽은 가벼워요. 그걸도 이 위험지역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2cm 때문에. 그리고 숱이 많은 앞머리를 볼 때면은 층을 내고 그라데이션 커트를 해서 라운드를 앞머리로 층을 쳤는데 역시 무거워요. 그런 부분도 앞머리가 튀어나와서 무게량을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탑에서 모든 머리가 앞에서 쏠려오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요 한 가락에 요 한 지점에 삼각형 요 한 지점에 머리카락이 한 100에서 200개는 있어요. 무시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위험지역이 전체 내가 커트를 해도 뭉치는 부분이에요. 그 뭉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숱을 치잖아요. 버버 커트 뒤에서 커트를 해서 이 부분을 내가 길게 빼는데 이 부분이 뭉쳐야 안 뭉쳐요? 뭉치죠. 그 부분이 바로 위험지역이 돼서 숱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숱을 치는 것도 계산하고 쳐야 되고 그 숱을 치는데도 원리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험지역을 알았으면은 자부나봐. 자묘나봐. 다 끝났어요. 이제는 마무리해요. 자, 약간 분배에 대해 또 알아보자고요. 커트에서는 손의 각도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손. 방향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문제예요. 손이 360도 다 돌아가줘야 돼요. 360도는 못 돌아가지만 그래도 180도 정도는 다 돌아가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직각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모든 머리를 다이아고널을 해서 파팅을 따서 커트를 하면은 어때요? 내 손도 똑같이 직각 패턴으로 가줘야 이게 바로 직각 분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섹션과 나의 손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트에서 제일 어려운 페이지가 요거예요. 직각 분배. 아까 제가 8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잘라봐봐요. 되게 어려워요. 그 손과 나의 섹션이 똑같게 가자는 게가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고 변이 분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직각 분배를 커트를 했는데 나의 손을 변이 분배해서 이렇게 커트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머리를 앞쪽에서 다이아고널 패턴을 끓여왔는데 나의 손이 직각 분배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나의 손이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뒷머리가 요 빼버린 머리가 뒤에서 끌어온 머리가 길어지고 앞쪽에 있는 머리만 내가 자를 수 있다는 것이 변이 분배예요. 살롱에서는 변이 분배를 많이 써요. 요 변이 분배. 직각 분배는 좀 크게 안 써요. 살롱에서는. 왜? 길이를 조절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이 분배를 많이 써요. 살롱에서는. 자, 그럼 자연 분배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커트를 다 쇼컷에서 많이 하죠. 커트를 다 하고 프렌치 커트로 우리가 그 형태선을 따줘야 되잖아요. 그걸 손이 안 들어가고 가위로 하는 요 자연 분배라고 있어요. 이 자연 분배는 내가 일자 라인도 있을 것이고 내가 머쉬룸 라인도 있을 것이고 내가 컨케이브 라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분배하고 변이 분배는 얘는 세 가지가 다 공존해요. 자, 직각 분배하고 변이 분배를 알았으면 말발굽형에 우리가 왔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커트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살롱에서 요 뒤로 똑바로 커트하잖아요. 요 뒤로 똑바로 커트하는 것이 두상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요 부분은 어때요? 요 부분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요 아래 부분은 가벼운 뭐예요? 가볍게 떨어져요. 가볍게 떨어져요. 요 층을 들어서 가볍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는 요 네이프 아래서는 파여져 있어요. 파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똑바로 해서 내가 90도 커트를 해도 이 부분이 90도 이상의 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크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인크리스라고 말해요. 두상을 알고 커트를 해서 어디가 두상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내가 손을 더 낮춰서 커트하고 내가 가볍게 하고 싶으면 들면 될 것이고 그 들면 될 것이고를 이 두상에 어디가 죽고 어디가 파인 것을 알고 커트를 하면은 길이 조절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두상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흐름이 완만해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층이 떨어져요. 왜? 파여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량이 쌓여요. 이 부분은. 레이어로 쳐도 얘네들은 뒤로 똑바로 해서 커트를 쳤는데 층이 많이 날 것 같죠? 층이 많이 안 나요. 내가 크레스트 위로 들면 모를까 뒤로 똑바로 커트를 하면은 층이 생각처럼 많이 안 나요. 그럼 이 부분이 떨어지는 선이 약간 이렇게 좀 잘게 나와요. 잘게 나와요. 그리고 윗부분은 어때요? 여기는 레이어. 그리고 윗부분은 두상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죽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상이 이 부분이 크레스트부터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골덴부터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커트 길이를 내가 살리고 죽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요 탑 부분. 탑 부분이 두상의 형태가 그라예요. 요렇게 우리가 커트를 하면은 떨어지는 선이 어때요? 뚜껑머리가 나와요. 아래는 이렇게 가는데 요 위에서 이렇게 뚜껑머리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래는 인크리스 돼서 머리가 가볍게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라운드예요. 라운드 형태 나와서 좀 덜 가볍게 나오고 그리고 이 윗부분은 그라드에서 뚜껑머리가 얘네들이 훅 덮여져 있어요. 두상이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 부분이 조금 덜 될 것이고 이 두상이 확 죽은 사람들은 뚜껑머리가 확 생겨요. 왜? 이 부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을 뚜껑머리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위로 당겨서 그 뚜껑머리 코너를 잘라줘야죠. 맞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은 아래에서 월랭스는 이 월랭스예요. 요 그라 아래에서부터는 월랭스 맞죠? 일자 맞죠? 근데 요 골든 포인트에서 일자는 여기가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튀어나와서 요 월랭스는 여기가 월랭스예요. 45도가 월랭스예요. 그러면 45도 월랭스에서 이게 지금 월랭스예요. 0도 월랭스에서 내가 45도를 지금 더 들었잖아요. 지금 45도 들으니까 커트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45도 이 형태를 다시 이 코너를 죽이려면 우리는 어때요? 들어서 이 코너를 죽여야 되죠. 그래야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뚜껑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머리가 우리를 뒤로 똑바로 이렇게 커트를 했는데 좀 뚜껑머리가 나왔다는 느낌을 들을 때가 있죠. 그 부분이 요 원인 때문에 요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공존해요. 그거는 내가 요 윗부분을 항상 해결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말갈구점 형태예요.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앞쪽에서 층을 내는 걸 지금 커트를 실전을 잡았고요. 오늘에는 뒤쪽에서 한번 층을 내는 거 해보자고요. 저번 시간에 있는 일기생 커트와 그 교육이 2기생하고는 완전 달라요. 2기생은 또 달라요. 2기생은 저번 시간에는 이 긴 머리 앞으로 당기고 버브 커트, 일자 버브 커트가 있어요. 층을 안 내는 일자 버브 커트. 근데 이번에는 버브 커트 층도 좀 내고, 그 다음 아줌마 커트 여기 상고머리 버브 커트와 아가씨 버브 커트, 그리고 쇼컷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비대칭 커트 있죠.
비대칭 커트, 그럼 쇼컷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단발머리 저번 시간에 미디움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짧은 쪽으로 많이 진행할 거예요. 자, 이번에 지금 진행할 거는 뒤로 똑바로와 대각 뒤로 대각 아래로, 그다음에 요거 한번 우리가 잘라보자고요. 잘라봐야지. 내가 잡아줄게요. 자, 한번 준비해 주시고.